지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작은 희망의 조각. 그 조각은 바로 통증 완화를 위한 요가였다. 한때 나는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잘못된 자세로 인해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요가가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가 수업을 듣기로 했다. 처음 요가 스튜디오에 들어섰을 때는 조금 두려웠다. 유연하지 못한 몸이 창피하게 느껴졌고 초보자로서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내 사라졌다. 요가 강사님은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요가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었다. 요가의 매력은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느꼈다. 고양이 소 자세는 나의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숨을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말고 숨을 들이쉴 때 등을 펴면서 천장을 바라보는 동작은 하루 중 축적된 긴장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아기 자세로 이동하는 순간에는 등과 어깨가 확장되면서 편안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 상태로 잠시 머무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호흡에 집중했다. 요가 클래스를 마치고 나면 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통증은 점차 줄어들었고 몸과 마음의 유연함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요가를 통해 나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 그 이상의 것이었다. 이는 나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이며 내 마음과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졌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요가가 주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도 함께 요가를 시작하도록 권유했다. 이제는 매주 정기적으로 요가 수업에 참석하며 나의 몸과 마음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소중한 시간을 즐기고 있다. 요가를 통해 배운 레슨은 통증 완화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는 나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고 보다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갖게 했다. 두 번째 이야기제 이름은 민준이고 어느 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를 겪게 되면서 면역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독감 같은 사소한 질병이라도 쉽게 걸리곤 했던 저는 그런 문제를 한번 겪고 나면 회복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면역력 강화가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줘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평소 늦게 자는 버릇이 있었던 저는 이 습관이 면역력 약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달은 저는 점차 취침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일어나니 하루를 보다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한 영양 섭취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C와 아연이 풍부한 식품들을 메뉴에 추가하고 패스트푸드의 빈도를 줄이며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는 등 식습관을 개선했습니다. 특정 음식들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참치, 시금치, 마늘 같은 음식을 평소보다 더 많이 찾아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신경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 중요하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일상의 작은 걱정거리나 긴장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요가와 명상을 시작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꾸준한 연습은 실제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꾸준한 운동도 면역력 강화에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무작정 헬스장에 가기는 어려워 집 근처 공원을 조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한 것이 점점 늘어나면서 하프 마라톤에 도전할 정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이 같은 생활 습관 변화는 단순히 면역력만을 강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이 함께 증가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해졌다는 그 자체가 주는 삶의 질 향상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건강을 돌보는 변화들은 수많은 작은 깨달음과 노력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구든 면역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즐거운 공동체가 있었다. 이곳에서는 하루하루 건강한 음식에 대한 열정과 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특별한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옛날 어느 날 영리한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혜민이었다. 혜민은 할머니로부터 건강한 심장을 위한 음식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심장은
마치 강력한 엔진과 같고 그 엔진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고등학생이 된 혜미는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어느 날 학교에서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수업이 열렸다. 선생님은 심장을 위해 가장 좋은 음식을 찾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혜미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 이 프로젝트를 더욱 광범위하게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혜미는 심장 건강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오메가3 지방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 특히 연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연어는 그간 혜민의 할머니가 자주 식탁에 올리시던 음식 중 하나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조리법을 되새겨보며 그 맛을 기억했다. 연어를 먹으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힘이 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할머니의 미소도 함께 떠올랐다. 이후 아보카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혜미는 아보카도의 건강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 그 중에서도 심장에 좋은 영향이 있는 요소들을 알게 되었다. 매일 아침 토스트에 아보카도를 발라 먹으면서 그녀는 스스로 건강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 부드러운 식감은 아침에 활력을 돋우어 주었다. 다음으로 혜미는 여러 곡물에 대해 공부했다. 그녀는 오트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챘다. 매일 아침을 오트밀로 시작하면 심장병 발병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과학 연구도 찾아냈다. 오트밀을 먹을 때마다 혜미는 희망의 씨앗을 자신의 건강 속에 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혜미는 또 견과류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심장 건강을 돕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었다.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들에게 견과류를 나누어 주며 그 장점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점심시간마다 조금씩 먹던 견과류는 그녀의 몸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혜민의 프로젝트는 점점 깊이가 더해졌다. 그녀는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의 가치도 배워나갔다. 시금치에 포함된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항산화 효과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혜민은 운동 후 시금치 샐러드를 즐겨 먹으며 새로워진 에너지를 느끼곤 했다. 마침내 발표의 날이 다가왔다. 혜민은 할머니의 지혜와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심장을 위한 최상의 식단을 조합하여 발표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혜미는 음식과 건강을 연결하는 교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이는 그녀의 진솔한 경험으로 귀결되었다. 발표 후 많은 학생들이 혜민에게 질문을 했다. 이 기회를 통해 혜미는 친구들과 심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대화할 수 있었고 그들이 더 건강한 음식 선택을 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알게 된 음식들은 더 이상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가족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지키려는 작은 실천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혜민의 이야기 덕분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심장 건강을 위한 식단을 일상에 더 많이 포함시켰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을은 모두가 조금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한 때 체력 관리에 관심이 없었던 내가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손쉽게 끼니를 해결하고 에너지 드링크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피부도 칙칙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매사에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저는 식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절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우선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걀과 살코기를 조리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다양한 채소를 곁들여 비타민과 미네랄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니 아침에 눈 깰 때도 상쾌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에는 탄수화물도 적당히 섭취해야 했습니다. 밥이든 빵이든 무조건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려고 했죠. 고구마나 현미, 통곡물빵 등은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혈당 스파이크도 덜 발생하니 훨씬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오랜 오후에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녁에는 가볍지만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식사를 피하고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로 이루어진 샐러드를 주로 먹습니다. 물론 저녁 식사 후에는 간식의 유혹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조금씩 먹으며 심신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런 식단 변화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달쯤 되어가니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있음을 느꼈고
피부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인 태도로 매일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계획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자기 절제였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들과 외식을 하거나 특별한 날에는 식단을 벗어날 때도 있었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 날부터는 더욱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체력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란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여정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좋은 습관을 주변에도 나누어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